자, 이제 두 번째 시간, 헌법 11조, 평등의 원칙. 이 논의를 하려고 그래요. 한 나라의 국방이라는 서비스는 그 가치가 매우 중요해요. 중요하다고. 안보가 튼튼해야 국제 무대에서 외교도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또 안보가 튼튼해야 더 중요한 건 그 나라의 경제가 유지될 수 있어요. 안보가 불안하면 외국 자본이 모두 증권시장에서 빠져나가요. 그러면 증시 폭락하고 당장 한 나라의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거린다고요. 이와 같이 안보는 매우 중요한데 지금 계속 들려오는 얘기가 뭔가요? 지금 군에 중추가 돼야 될 간부들이 들어오지 않는다. 있는 간부는 이탈한다. 지금 이거예요. 그리고 복지, 이거 쥐꼬리만한 월급 가지고 못 살겠다. 그리고 주거 환경, 어떻게 이런 데서 나보고 살려고 하냐? 지금 계속 들려오고 있는 뉴스는 이런 뉴스란 말이에요. 안보가 불안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본 교수가 1999년 군 가산점 제도가 위헌 판결이 났는데, 이를 보완해서 새로운 비례적인 군 가산점 제도 부활, 이 부분을 오늘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자, 평등의 원칙이요. 그냥 할게요. 평등의 원칙은 헌법 11조에 규정돼 있어요.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해요. 법 앞에 평등. 그리고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요. 모든 영역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 자, 우리 군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군에서도. 자, 여군이 예를 들어서 전투병과에 나는 희망한다. 여군이니까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장 이번에 이스라엘 여군을 봤잖아요. 처음에 공격할 때, 그 성공적인 전투를 할 때, 그 여군 부대가 성공했어요. 그래서 여군도 희망하면 차별하면 안 돼요. 다만 어느 정도의 체력이 뒷받침돼야겠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 일정 체력이 되고 일정 조건이 갖춰지는 여군은 전투부대로 하고 나머지는 후방부대로 하고 있죠. 자, 법 앞에 평등이라고 그랬는데요.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법 앞에 평등이라고 그러면 법 적용상의 평등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적용되는 법의 내용도 실질적으로 평등해야 돼요. 이거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 국방부 훈령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육군 참모총장 규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뭐가 억울하세요? 자,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법 규정의 평등뿐만, 법 적용의 평등뿐만 아니라 법 내용의 평등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이 법 내용이 평등한가 아닌가는 누구의 몫이냐면 군 법무관들의 몫이에요. 군인들이 이거는 조금 억울합니다. 이거는 조금 차별이 있습니다. 라고 문제 제기하면 이거 규정이 있으니까 규정대로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진 군 법무관들이 있다면 바로 헌법 11조 기본권 중에 기본권, 이 평등의 원칙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거고, 그건 왜 그러냐?
자기들이 엘리트이기 때문이거든. 엘리트 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난 너보다 잘났다. 이런 의식을 갖기 때문에 법 적용의 평등만 얘기하지 법 내용의 평등까지 고민하지 않는다. 그 내용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그리고 상대적 평등이에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그 차별은 용인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기회의 평등이에요.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에 따라서 여군이 전투병과 가겠다. 내가 기갑 가겠다. 내가 함정 타겠다. 실질적인 기회, 일정한 체력적 조건과 일정한 근무할 수 있는 능력의 조건을 갖추면 기회를 보장해줘야 돼요. 그리고 상향적 평등이에요. 지금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병사들의 복무 기간이 줄었다고 간부로 이탈한다고 간부의 복무 기간을 낮춰주겠다? 도대체 소는 누가 키우나요? 획기적인 실질적인 대책을 못 내놓으니까 지금 이딴 얘기를 하는데 헌법 11조 관점에서는 퇴보하는 거예요. 상향적 평등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그 다음 평등의 심사 기준, 이 부분 논의가 조금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전에 이런 얘기했어요. 지휘 권한의 보장 기준과 군인의 인권의 보호 기준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 교수가. 자, 평등도 뭐라고 그랬냐면 합리적인 차별의 이유가 있으면 용인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합리적인 차별, 그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평등의 합리적인 이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의금지 원칙이고 또 하나는 과잉금지 원칙이에요. 자의금지 원칙은 기본적으로 법률을 제정했던 권한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법률에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으므로 그 권한을 존중해 줘서 목적이 정당하고 그리고 차별의 목적이 정당하고 차별의 수단이 적합하면 그 법률의 제정 권한을 존중해서 자의금지 원칙, 즉 자의적이지 않으면 그거는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과잉금지 원칙은 뭐냐면 과잉, 즉 국가기관이 과잉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 그 개별로 보면 과소금지 원칙, 과소로 나를 보호해서는 안 된다. 과잉금지 원칙, 과소금지 원칙 같은 얘기인데요. 이거는 어느 때 적용되냐면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해요. 헌법이 특별히. 그리고 헌법이 특별히 이 기본권은 강하게 보호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경우에는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이 비례 원칙은 바로 차별의 목적이 정당하고 차별의 수단이 적합하고 차별의 침해가 최소, 즉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비례성이 있어야 된다. 공사의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 즉 개별적인 사람들의 개개인의 주장에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게 비례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평등의 이 원칙에 대한 구체적 사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기서 본 교수는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지휘 권한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제한을 받는 즉 지휘관의 명령과 지시로 인해서 제한을 받는 부하의 인권 이 부분의 상황에서 지휘 권한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이냐. 다시 말해서 군인이 아닌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제한하는데 이때에는 헌법이 분명히 과잉금지 원칙을 천명했어요. 필요한 경우 과잉금지 원칙. 다시 말해서 국민 개개인의
모든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침해는 최소한으로 공익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까지 신중해라. 자, 이렇게 비례 원칙, 과잉금지 원칙을 적용했는데 군인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느냐? 지휘 권한이 지금 명령과 지시를 내리는데 부하의 인권의 경우에도 각 부하의 모든 개개인의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명령과 지시를 내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지휘 권한은 국방에 관한 지휘관의 지휘 권한은 헌법의 5조 2항의 신성한 국방의 의무, 39조 1항의 국방, 그리고 37조 1항에서 국가안전보장이라고 하는 헌법적 명령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헌법적 명령에 근거해서 그 국방의 명령을 구체적인 법령으로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병역법 즉 구체적인 법률로 제도화해서 그래서 그 지휘권, 지휘 권한 이거는 지휘관의 권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지휘 권한, 객관적 질서로서의 지휘 권한으로서 명령과 지시를 하는 한에 있어서는 이 법령의 준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직무 수행과 관련성이 있다면 이때에는 바로 그 헌법과 법률의 취지를 최대한 존중해서 그 명령과 지시가 목적이 정당하고 그리고 그 수단이 적합하면 지휘권, 군기, 군사력이라는 객관적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서 병사 개개인, 부하 개개인의 인권은 원칙적으로 세세하게 고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여기에 바로 자의금지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 그러나 명령과 지시 전후, 전중후로 개개인 부하의 인권적 상황, 침해받고 있는 인권적 상황을 인지 또는 인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때는 특별하고 적절한 조치를 개별적으로 취해야 될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근거가 바로 이 헌법 11조 평등의 원칙의 자의금지 원칙과 비례 원칙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자, 그러면 평등의 원칙 중에 자의금지 원칙과 관련된 소년범인 부사관 임관일자 단축 사건 2017 헌가 7 사건을 좀 소개할게요. 이거는 우리 사무실에서 했던 거예요. 변호사로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제정한 법률이 위헌이다. 일개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 그런 결정을 받는다? 모든 변호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영광인 거예요. 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그 대법원 판결을 바꾼다? 뒤집는다? 이런 판결을 얻어낸다? 이것도 변호사로서는 대단한 영광이에요. 이 사건은 우리 사무실에서 했어요. 사건의 내용은 뭐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병사로 입대했어요. 그래서 병생활 잘했어요. 그랬더니 군대 간부들이 야, 너 시쳇말로 체질이다. 너 군대 말뚝박아라. 자, 뭐가 좋고. 자, 그래서 부사관으로 임관했어요. 자, 이제 원사로 전역할 때가 됐어요. 그 훈장을 주세요라고 행안부에 공문을 보냈더니 또는 상사에서 원사로 진급하려고 자기 정과조회에 대한 동의, 지금은 방첩부대인가요? 그쪽에서 하는데 동의를 했더니 이렇게 떠요. 당신은 고등학교 때 폭행,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 절도에 집행유예가 있어서 부사관으로 아예 결격 사유, 부사관이 될 수가 없었다. 자, 이런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어요. 자, 이와 관련돼서 당시 소년법 67조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실형을 받았어요. 징역형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징역형이 종료가 되면
장래를 향해서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처럼 징역 6개월을 받으면 6개월이 끝나면 전과자가 되는 게 아니고 소년범이기 때문에 전과자가 되는 게 아니고 소년범의 특례로 아예 전과를 없애준다고요. 따라서 6개월 징역을 받고 나오면 그 다음에 부사관 임관하는데 아무런 제한 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유예를 받으면 이런 특례가 없었어요. 그럼 분명히 차별이 존재해요. 실형을 받은 소년범과 집행유예를 받은 소년범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고 이 차별의 판단 기준은 특별히 양쪽의 차별에 대해서 헌법이 평등을 요구하거나 뭐 실형을 받은 사람과 집행유예 받은 소년범 사이에 평등을 요구하거나 또는 이로 인해서 특별한 기본권 제한의 중대한 사안이거나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의금지 원칙을 적용했어요. 자의금지 원칙을 적용해서 판단해 보니 보통 집행유예는 실형의 2배 기간을 집행유예 기간으로 하고 그리고 집행유예를 받으면 당시 군인사법이나 지금의 군인사법이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2년이 지난 후 동안에 부사관 임관을 못해요. 징역 6개월을 받은 사람은 6개월이 지나면 특례에 따라 전과가 없어지고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돼서 바로 그 다음날 부사관 임관하는데 법적 결격 사유가 없는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으면 그 집행유예 1년이 끝나고 다시 2년이 지난 3년이 지나야 법적으로 부사관 임관에 결격 사유가 없다.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합리적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헌이라고 결정이 된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평등의 원칙은 법 적용상의 평등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법 내용상의 평등까지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 법 내용상의 평등은 누가 고민해야 되느냐? 군에서 바로 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군 법무관들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대전지방법원은 이러한 고민에 대해서 결격 사유는 있었으나 당시 사회 분위기가 서로 각 부대에서 현지 부사관 임관시키는데 서로 경쟁적으로 하였고 그러한 정보를 충분하게 병사에게 주지 않았고 어떤 병사는 나 집행유예 전과 있어요 해도 통계 숫자 급급해서 그렇게 시켰던 현실을 고려해서 당시 대전지방법원은 그렇다면 임관은 무효지만 장기가 되면 그때는 새로운 임용행위로 보겠다. 이렇게 정말 정의 때문에 이거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의 감각에 따라서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임관 일자를 단축시키는 내용의 평등을 고민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고민을 했던 대전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임관 일자를 단축시키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리고 나서 위헌 결정이 났다. 그럼 군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만 보호? 진정한 보호는 뭐예요? 이런 사람 찾아서 당신의 권리가 이렇게 그 전 군 법무관들의 판단에 따라서 침해를 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소년법이 지금 위헌이라고 해서 이 상황에 있는 사람들 권리 다 회복시켜줘야 된다. 옛날에 초창기에 원사 갑자기 이등병 제대했어요. 왜냐하면 주체의 결격사유, 부사관으로 임관할 수 없는 사람이 부사관 임관하면 그건 주체의 제한이 그건 무효라고 했거든. 그런 사람들 지금 수두룩해요. 군은 침묵하고 있어요. 찾아달라고 그렇게 정보공개 청구해도 찾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 사람한테 통보도 안 해주고 있어요. 말로만 보훈이죠. 그 다음 제대군인 사건. 이게 1999년 24년 전 결정이에요. 그때 이런 법률이 있었어요. 이거 들어봤나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8조 1항에 보면 과목별 만점, 국가공무원 시험이요. 9급 시험, 7급 시험 있잖아요. 그런 과목별 만점의 5% 내지 3%.
가산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 가산점을 받으면 결정적인 거야. 만점에 3%, 5%를 받는 거예요. 가산점을. 시험을 보는데. 당시 이것에 대해서 98년에 이화여대 다녔던 5명이서 같이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왜 군대에 갔다 온 제대한 사람은 점수에 5% 내지 3%를 가산해주고 나는 군대 갔다 오지 국방에 의무가 없는 여성인데 그래서 나는 왜 가산을 안 해줘서 합격에 있어서 불합리하게 차별을 두느냐 뭐 이런 헌법소를 제기한 거예요. 일단 차별이 존재해요. 뭐냐면 남녀 간의 성별의 차별이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무는 남성에게만 지우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군은 본인이 원해서 들어가는 거지 병역의 의무는 아니잖아요. 지금의 여군은. 그러니까 여군은 병사가 없잖아요. 다 간부부터 시작하는 거지. 성별에 의한 차별이 존재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남자 사이에서도 건강과 불건강, 즉 장애의 차별이 존재해요. 군대 가고 싶어도 군대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 분명히 차별이 존재해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 거냐? 그냥 자의금지 원칙,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거냐? 아니면 엄격한 비례 원칙을 적용할 거냐와 관련해서 이 경우에는 헌법 32조 사항이 같은 근로지만 여성의 근로도 특별히 보호해야 된다. 남녀 평등을 요구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헌법 25조에 공무 담임권, 이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와요. 여성은 성별에 의한 차별에 의해서. 따라서 이 경우에는 비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고 이게 중요해요. 이 부분이. 당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군 가산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에게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시험에 있어서 가산점을 주려고 하는 그 목적은 정당하다.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목적은 정당하다.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한 비례성과 필요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방법에 있어서는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와 보호가 헌법에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필요성과 비례성에 관해서는 5% 내지 3%면 이거 거의 결정적인, 왜냐하면 거의 다 어떤 시험이든 커트라인 근처에 있어요. 다 합격점 근처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5% 내지 3% 점수를 받으면 결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5%, 3%를 주면서 그것도 무제한, 횟수의 제한이 없다. 야, 이거는 필요성이나 비례성에 반한다라고 결정을 내렸다고요. 자, 이 부분이요. 지금 안보는요, 대한민국 존망의 기초예요. 단순히 지금 현존하는 적,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 그런 편협하고 협회적인 의미가 갖는 게 아니라고요. 국방이라는 거는. 국방이 튼튼해야 외국 자본이 투자를 한다고요. 국방이 튼튼해야 나라의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자기 목소리 낸다고요. 국가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다고요. 안보가 불안하면 가서 손 벌려야 돼요. 외국에 손 벌려야 돼요. 우리 안보 좀 지켜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 벌리는 순간 그 나라가 요구하는 우리 경제적인 이익을 줘야 돼요. 반대급부로. 안보는요, 대한민국 존망의 기초예요. 그런데 지금 서로 안보의 군인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가 지금 있는 부사관도 먼저 이탈하는 게, 머리가 똑똑하면 먼저 이탈하는 순서가 뭐 지혜롭다고? 뭐 그딴 얘기하고 있어요. 국가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고요. 자, 본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이 잘못됐다. 방법이 잘못됐다. 군 가산점 제도가 방법이 잘못됐다. 왜? 성별, 장애인, 헌법이 특별히 보호하고 있지 않냐.
자,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뭐냐? 지금 꾸준하게 지금 여군을 늘려가고 있어요. 늘려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국군조직법 16조를 보면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군무원 인사법 4조를 보면 군무원은 군인의 준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군대 내에 지금 여군무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논의하고 있죠? 병사, 지금 출생률 저하로 병사 수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여군에 대한 징집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걸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죠. 공무원이 되려고 하고자 하는 젊은이들 많아요. 물론, 뭐 지금은 옛날보다 경쟁률이 줄었다. 자,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이 있잖아요. 공무원 시험이든 전문가가 되려는 시험, 뭐요? 변호사 자격시험, 의사 자격시험, 세무사 자격시험 등등 국가가 관리하는 전문가 그 시험을 모든 젊은이들이 지금 목을 메고 있어요. 남녀. 그러면 국가가 요구하는 일정한 체력과 일정한 인성을 갖춰야 된다고 엄격하게 제한을 둬서 징집제를 하는 거죠. 여군에 대해서도 징집제하는 거예요. 왜요? 그 여군은 자기가 그렇게 일정한 신체적 조건과 일정한 정신적인 조건을 갖춘 그 여성은 군에서 군 생활을 하고 가산점을 받아서 자기가 공무원이 되든 자기가 변호사가 되고 싶건 의사가 되고 싶건 가산점을 주는 거죠. 그러면 국가관을 가진 공무원, 투철한 국가관을 가진 전문가 해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봉 교수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필요성과 비례성과 관련돼서 3에서 5% 너무 높다. 너무 결정적이다. 그리고 무제한이다. 자, 무제한은 지금 변호사 시험 오탈자 두듯이 한 5번 정도만 주고 3에서 5%가 아니고 군생활 1에서 2년 1%, 군생활 2년에서 5년 1.5%, 군생활 5년 이상 2%. 이렇게 비례적으로 군 가산점 제도를 두고 우리 군인 중에 군생활 하다가 소방 공무원 되려는 사람 많아요. 해경 공무원 되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산림청 공무원 되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자, 그런 사람들 군생활 지금처럼 군기 빠지게 할 게 아니고 일정한 수준의 체력, 일정한 수준의 전투력을 유지하고 이 과정을 통과한 군인들만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갖자는 거예요. 그러면 투철한 국가관을 가진 공무원, 투철한 국가관을 가진 전문가들이 나올 수 있다. 지금처럼 진짜 돈밖에 모르는 의사들, 물론 뭐하는 의사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런 폐단, 그게 자본주의 폐단인데 그로부터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본 교수가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교수는 2가지를 제안했어요. 2가지. 뭐냐, 현재의 우리 이 초급 간부의 이탈 현상에 대해서 일단 국가 운영 철학 측면에서는 특별한 희생을 하는 사람에 대한 명예와 복지, 그러기 위해서 헌법 29조 2항을 당장 개헌해야 된다. 당장 특별한 희생을 했으면 특별한 보상을 하는 그런 헌법 원칙을 재정립해야 되고, 그런 국가 운영의 철학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 바로 군 생활의 기간에 비례한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시켜야 된다. 이 2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